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은 관계로 서 기자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이슈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민주당을 덮친 검찰 리스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다, 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어제 이 소환 조사를 받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8월 말 9호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조금 더 9월 초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굉장히 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어제 이루어졌던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 수원지검에서도 이 쌍방울 대북 대납 송금 사건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앞서서 한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대장동 특혜 의혹까지 한꺼번에 혐의를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8월 말이 더 좋다. 만약에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이것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석을 하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관심은 언제 영장을 청구하느냐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9월 회기가 시작됐을 때 치는 것은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과 25일까지만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거꾸로 원칙대로 31일까지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 9월 1일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정기국회가 12월까지 100일간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26일부터 31일까지 비회기 기간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8월 말 9월 초라면 이제 뭐 짧은 그런 며칠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어떤 진행 상황이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8월 말에 만일 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가 홀로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네. 하지만 9월 초가 되면요, 이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는 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무조건 국회를 거쳐야 되고요.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이 개파 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현재 우려를 하고 있고요.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합의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구속영장이 8월 말일지 9월 초에 청구가 될지 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이제 민주당을 겨눈 검찰의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민주당을 겨눈 압수수색이 지금 3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부터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 때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미 구속 기소된 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면서 담당 그 관계자의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데요. 네. 이 밖에도 어제 또 오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전직 비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오늘은 이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불법 정치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기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이 청사 밖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금 말을 아꼈습니다. 이 검찰 조사 소회를 묻자 지금은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라면서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회복 또 민생 회복에 쏟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영장이 회기 때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또 당론으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정할 것인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검찰에 다녀왔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대통령 후보로 경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압박을 해야 되냐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 수사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슈픽 민주당을 덮친 이 검찰 리스크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야 이동관 공방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이 여야 공방이 뭐 시작부터 상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치열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전초전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시작부터 민주당은 이 미비했던 자료 제출 지점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자녀의 학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2010년부터 고소고발을 남발했는데 관련 서류를 살펴보려 했는데 주지 않고 가족은 물론 자신의 자료도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네. 또 자료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도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한 명도 채택되지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점을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민영배 의원이 장제원 가방위원장에게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장이 이건 민주당 간사에게 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 제출 문제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로 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과한 자료 요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놨나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미비한 자료 제출을 비판을 하자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자료 요청이 무려 7천 건이 넘어서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방어를 하며 이 한상혁 전 위원장과 비교를 하며 3배나 넘을 그 3배 수준의 많은 자료 요청이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방송 등에 대한 언론 장악 시도도 사실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민주당은 이 YTN과 국민일보의 보도를 무마하려 했던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에 이동관 후보자는 동기로서 언론사 입사 동기로서 인정의 호소와 부탁한 것이고 공직자의 신분으로 한 것도 아니며 결국 기사도 나갔다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이동관 후보자에게 현재 MBC와 KBS의 패널이나 이 주요 기사 처리가 정파적이지 않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본인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똑같다.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면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것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이며 왼쪽으로 기운 이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이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예상대로 정현주 방심위원장의 해촉안을 제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에 이 정현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보고받고 이를 제거를 했죠. 네. 이 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방심위 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위원장으로 호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남아있는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방통위는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경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해촉안이 제거가 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해촉을 놓고 언론 장악 DNA가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이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보도를 심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해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며 이 정권 출범 내내 정치적 외압을 가하더니 윤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해촉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봤는데 이 여야가 오늘 청문회는 물론 이 언론 정상화를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잼버리 파행 남 탓입니다. 이 잼버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잼버리 대회 파행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지금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째 키워드로 뽑은 이 잼버리 파행 사실 이번 주를 국회에서 가장 주요 키워드이기도 했죠. 네. 국민의힘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결국 주요 책임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청에 있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준비 과정도 소홀했다는 것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와 행안부 장관 등 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이 정부 부처들의 책임이 크다고 서로 남탓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의 책임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여가부와 행안부 장관 등 현재 이 정부 부처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인데 이 어제 행안위가 어제였죠. 30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국회 이 행안위의 전체 회의가 국민의힘에서는 대외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지사를 출석시켜야 한다. 그 출석해서 김 지사와 전북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가 계획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김 지사는 물론이고 이상민 장관 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불참을 하면서 30분 만에 산회가 됐죠. 김 지사는 그보다 앞선 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상하수도 또 하수 처리 시설, 주차장, 간이 펌프장 등 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일 대부분이 조직위가 중심이 돼서 계약과 사후 관리를 했던 부분이라면서 조직위의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면피성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잼버리 조직위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런 분위기처럼 이 여야 간의 잼버리 책임론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파행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어제 국방위에서 파행이 좀 있었죠. 이 네. 더불어민주당은 고 최상병 사건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를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도 소집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21일 예정됐던 것에만 응하겠다면서 모두 불참을 했죠. 네. 민주당은 이에 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을 규탄하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로 한 오후 전체 회의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한기호 상임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 국방위와 행안위의 파행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8월 임시국회도 지금 계속 험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1특검 4국조 과연 뭐 추진 방향대로 지금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1특검 4국조, 일단 1특검은 이 해병대 고 최상병의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특검한다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4국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논란,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침수 사고, 또 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내내 이 5대 사건에 대해서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지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1특검 4국조 추진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5수사 3재판이라고 맞서 응수를 했습니다. 네.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 수사에 먼저 응하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제가 이 첫 키워드로 뽑았던 민주당을 겨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이슈들마다 여야가 현재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게 맞물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 말 남은 임시국회 일정도 이 여야 간의 원활한 의견 정리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